자령. x는 k 이상, y는 3 이상.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서 동그라미 친 거 풀이해달라는 거 맞죠? 그럼 밑에까지 나 동그라미 친 거 풀이했는데. 저 2번 저 533번 이때까지 동그라미 친 것만 풀이했는데 이전에 맞았는데 지금 저 24번 이전에 동그라미 친 거 풀이했었는데 이때까지 요것도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럼 요거 하면 됩니까? 220 요거 하고 갈게요. 야, 너네가 잘 말해야지 나는 모르잖니 뭘 해야 되는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절대값 기호 푸는 방법에 따라 먼저 풀어주세요. x가 마이너스 2 이하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됐죠? x가 요건 등호 빠지고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이면 x 더하기 2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x 더하기 8 맞죠? x가 3 이상이면 3x 마이너스 4 이래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원래는 4가 여기 있고 이렇게 생겼어야 되네. 이렇게 생겼어야 되네요. 여기가 4 아닌데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그림 그려야 돼. 3까지 그리면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 이것도 그려야 돼. 3을 대입해보니까 5 나오니까 여기 붙어야 되고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네.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기울기가 3이라는 게 중요하고 원래는 저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정의역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치역이 5에서 13이래. 그러면 5는 내가 알겠어. 여기잖아. 5. 근데 13은 여기 10보다 조금 더 위에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13. 그러면은 여기에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수값이 13이 되게 하는 x를 찾아보니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범빈이 왜 이렇게 늦지? 범빈이 환자인가요? 왔다.
쏘이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가 니 오는 거 보고 다시 아닙니다 하고 내가 했어요. 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는 13 하니까 3분의 17 이런 계산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A가 여기보다 왼쪽으로 A가 있으면 안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어도 곤란하겠지. 5가 최소값 범위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3, 1에 돼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항상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조금 있어봐. 해석이 필요해. 조금 있어봐. B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요. 안 되지. B는 아무리 못해도 여기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돼요. B는 3분의 13, 17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B가 여기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3 이상이어야 돼. 그쵸?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을 적에 A와 B를 더해서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라고 물으면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A가 되고 그 다음 B가 여기 3이 되어가지고 이때가 A 더하기 B가 제일 작을 때야. 그치? 더 작아질 수 있겠니? 없지? 답 요거 잠시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합니다. 533 이것도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2번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전체 종합 세트 문제라서 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구석이라도 미심쩍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번 시험에서 1대1 대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여러 개 나올 텐데 엄청나게 손해를 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 개념이 명확하면 어렵게 문제를 바꾸어도 잘 풀 수 있거든. 그림이 안 작아지노? 커지기만 하고 작아지진 않아. 왜 이래? 자, 그림을 그리면 1,3이 꼭지점이네요. 아래로 볼록이고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그런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옆선 그었을 때 두 번 만나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의역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K가 첫 번째 K가 1보다 작으면 여기쯤 K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K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 1대1 함수 될 수 없어. 옆선 두 번 만나네.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K가 1이면 그러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요. 그러면 어디서 옆선을 긋더라도 두 번 만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라는 거야. 이거 괜찮아. 세 번째, K가 1보다 커요. 그러면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여기 K 잡으면 이번에는 그림이 뭐 2나 3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그 오른쪽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니까 옆선을 어디에 긋더라도 두 번 만나는 일이 생기지 않으므로 요것도 1대1 함수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K의 조건은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므로 K는 1 이상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따라왔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대칭축 기준으로 크다 돼 있으면 오른쪽이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작다 돼 있으면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이어야 돼. 2차 함수는 대칭축을 포함하는 뭐 오른쪽 왼쪽 다 포함하는 이런 범위 안 된다는 거지. 대칭축 기준으로 오른쪽 아니면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 그게 1대1 함수 되기 위한 조건이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치역과 공력이 같아진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든 아니면 여기쯤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든 그림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 이 범위에서 fx가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증가함수. 이 범위에서 증가함수. 어쨌든 k가 여기 놓이든 여기 놓이든 증가함수라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x 값이 제일 작을 때 y 값도 제일 작아야 되거든. x 값이 제일 작을 때 y 값도 제일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여기가 제일 작을 거 아니냐? 그럼 여기가 k, 3이겠지. x가 제일 작을 때는 k고 y가 제일 작을 때는 3이니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점이 k, 3이라고요. 그러면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가 k, 3을 지난다. 이렇게 소수를 해줘야 돼. 소수령이야 저게. 근데 저 말이 빠졌다. 뭐 틀린 거지. 틀린 거지. fx가 증가함수이므로 k, 3을 지난다. 이렇게 소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번 주 한 일주일 넘게 소수령 답안지 계속 채점하고 있었거든. 새벽 2시, 3시까지. 그래서 막 사진으로 막 첨삭 보내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령 이거 안 쓰면 감점, 이거 안 쓰면 틀린 거, 이거 써야 돼, 이거 괄호 해야 돼, 띄워 써야 돼. 이건 왜 넣었어? 이거 확실히 지워.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 지적질을 했단 말이야. 새벽 3시까지. 인상이 나빠져서 왔습니다. 광민이 오늘 졸기만 해봐. 내 입에서 육두문자 나옵니다. 고려시대 향가 형식으로 말해줄게. 알겠지? 제막내가의 음률에 붙여서. 혹시 그런 거 있었던 거 맞나? 제막내가 이런 거. 없었는데 있었던 거 아닌가? 내가 또 기억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k,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라. 3은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 이거 계산하면 반드시 k 값이 2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개만 채택을 해야 돼. 왜 한 개만 나오지? 이건 예외적인 거야. 상당히 예외적인 거야. 원래는 2개 나오게 돼 있는데 예외적인 거야. 중근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뭐야?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 지금 3번에 대한 답이네 이게.
3번에 대한 답이고 니은을 2번을 하고 있었지.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공력과 치역이 같도록 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말일 텐데. 2번에 대해서 공력과 치역이 같도록 하는. 공력과 치역이 같도록 하는. 이 말이 그 말일 텐데. 잠시만요. 이것도 뭔가 해석하는 게 있었는데. x가 k 이상, y가 3 이상. 잠깐만. 근데 y가 3 이상이 되게 하려면 k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k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게 답이야. 2번의 답이야. 이거 상당히 조금 정상적인 상황하고 예외적인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k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치역이 3보다 큰 값 이상 이래 되잖아. 큰 값 이상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3 이상의 값을 가지려면은 k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 이건 1번 문제 풀이하고 별도의 풀이입니다. 2번이. 그래서 결국은 치역과 공력도 같으면서 1대1 함수가 되는 것이 1대1 대응의 조건이니까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이 이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신나게 풀었지만 1번 풀고 3번 풀고 2번 푸는 이런 이상한 난행을 벌였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539. 지금 이 시기에 옆에 친구가 질문을 한다면 그건 그 친구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다산지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 맞죠? 옆에 산의 돌멩이. 자, x에서 두 함수 fg가 좀 전에 그 문제에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했었는데 까먹고 그냥 지나갈 뻔. 어떡하지? 하고 가나 말하고 가나? 하고 갈까? 퀴즈. 분명히 고쟁이 책에 다 있을 텐데 시너지에도 다 있고 그럴 텐데. 퀴즈입니다, 여러분. 풀고 갑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래 돼 있어. 아까하고 좀 다르다, 그지? 아니면 그냥 요래 낼까? 요렇게? 요래 낼게. 조금 다르지? 그 다음에 요렇게 바꿀게. fx를 위로 볼록인 걸로 바뀌는 거죠. 네,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의역이 x는 k 이하 이래 나왔어. 여기 더하기 5 정도 만들어줘야 되겠네. 만들어주고 갈게요. 너무 작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속성으로 만들다가 잠깐만 틀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공력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K 값 또는 K의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풀죠? 잠깐 시간을 줍니다. 많이 안 줘. 1, 2분. 답 나왔나? 물론 문제가 잘못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즉흥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산이 지저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거 아까 내가 뭐부터 했지? 그림부터 그렸지? 그림부터 그리고 갈게. 완전 제곱식을 하자. 요리하면 요리되잖아요. 그러니 그림 그리면은 여기 대칭축 마이너스 1이고 여기 6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요리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요거 보면은 왼쪽이어야 되잖아. 왼쪽이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어야 한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1 이하 이래 돼요.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K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든 이 생김새가 어찌 생긴 생김새입니까?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라 생김새 자체는 이래 생겼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죠. 이거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이게 지금 fx가 증가함수 임으로 아까 내가 여기서 임으로 이렇게 했지. 그랬을 적에 여기가 x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아닙니까? k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 y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아닙니까? k가.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졌든 여기서 끊어졌든 어쨌든지 간에 여기 가져왔을 적에 증가함수니까 x값 중에 제일 큰 값은 k면서 y값 중에 제일 큰 값도 k니까 k, k를 지나야 되는 거야. 이므로 fx가 k, k를 지난다. 점 k, k를 지난다. 따라서 k를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k 해주시고 아니지 이 k 넣어야지 k 넣고 여기 k 넣고 그 다음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k 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5는 0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k를 구하고 싶으면 근의 공식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20 해서 29 이래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플러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어. 따라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k 또는 k 값 범위는 k 값만 있는 건데 요게 k 값이 되는 거죠.
이까지 했으면은 저걸 대충 이제는 나오면은 저건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오늘 중으로 비슷한 걸 한 개를 찾아서 해보든 두 개를 찾아서 해보든 해보고 오늘 저걸 승부를 봐야 돼. 저거 오늘 모르고 내일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부터 실력이 좀 막혀요. 거기서부터 막혀. 그 책은 나중에 풀이할 거야. 자, 539로 갑니다. 꼭 비슷한 거 오늘 중으로 찾아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자. x는 x로 가는데 f도 g도 1대 1대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건 f라고 생각하고 그림 하나, 여기는 g라고 생각하고 그림 하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자. 1이 3으로 갑니다. 2가 4로 갑니다. 아, 이거 뭐지? F G1은 1대1인데 현재로서는 내가 알 수가 있나? 몰라. 확실한 건 이거야. 이 G1이 1은 아니라는 거야. 만약 G1이 1이면 이게 3이 됐어야 되잖아. 그래서 확실한 거는 G1이 1은 아니라는 거야. 그것만 알아. 그 다음 이쪽으로 가요. G, F4. 지금 내가 풀듯이 이렇게 메모하면서 푸는 게 돼야지 나중에 암산이 된다. 나처럼 메모도 안 하고 스스로 암산하려고 하면은 머리만 아파요. 맨 처음에 손의 힘을 빌어서 논리력을 기르고 쓰면서 논리를 뒷받침해란 말이지.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것 때문에 이렇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싹 생략되고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이것이 뭐가 아닌 것만 아냐. 2는 절대 아니다. 2가 2일 리가 없지. 그랬으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F4는 2는 아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G3을 구하고 G3을 구해야 되네. G3. 그 다음에 G F2를 계산을 해야 되네. 이 문제의 취지는 풀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정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법. 만약 이게 이거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말이 맞네. 그럼 답. 만약 이거라면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정법이 필요해. 누구를 누구로 가정을 해볼까요? 누구를 누구로 가정해볼까요? 어디서 출발할까?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여기 G1이 1이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얘가 1위로 가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얘가 4로 가는 건 안 되니까 후보가 둘밖에 없어. 그래서 가정 만약 G1이 2라면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이건 노란색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10개, 10개 할게요.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은 얘가 2가 되었으므로 F2는 1 이래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1위로 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로 내려왔는데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써먹나 봐야지. 이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함수값 2로 가는 게 누군가 있네 여기. 그러면은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야 G1은 2가 되지. 그러니까 F4가 1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대1 등이 아니지. 모순이 발생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답은 이거겠죠. 이건 모순이었으니까
두 번째 G1이 3 요거밖에 없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3이면 F3은 1 그러니까 요게 1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누가 2로 가는지를 모르겠네. 누가 2로 가는지 모르겠네. 헷갈리니까 지워줄게. 여러분은 밑에다가 세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사실은 원래 세로 그리면서 하는 거다. 셈은 칠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세로 그려야 됩니다. F하고 G를. 자, 함수값 2로 가는 거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가정법이 필요하네요. F4 정해야 돼. 4가 갈 수 있는 곳이 현재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가정법입니다. F4가 2라면 하고 얘가 1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G2는 2가 되지. 모순이 생기네. G2는 4로 가야 되는데 모순이 생겼지. 대변에 이것도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러면 F4는 4밖에 없나요, 그지? 요거 지우고 4로 보내고 그러면은 G4는 2로 가면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답 내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답. 예,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문항들 전부 다 질문 해결하는 게 오늘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548번 좀 있으면 여러분 각각의 순서도 돌아올 테니까 인내심을 갖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거 F를 n번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그 중에서 m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얼마일까요? 이랬어. 그럼 봐봐. 여기 오른쪽에다가 하나 더 그리면 돼. 좀 가깝게 그릴까? 몇 개를 더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1에서 출발한 게 두 번 만에 1로 왔지. 그러니까 1은 기준으로 하면 두 번 만에 항등이 되는 거야. 1을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2도 두 번 만에 항등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하고 1을 기준으로 하면 두 번 만에 항등이 되었어요. 밑에 있는 것도 보자.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3입니다. 3에서 출발합니다. 3. 4로 갔어. 4는 5로 가니까 5. 5는 3으로 가니까 3. 얘는 한 번, 두
두 번, 세 번 만에 항등이 됐지. 사도요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항등이 됐고요. 오도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항등이 됐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번 만에 얘들이 전체가 항등이 되느냐 라고 물으면 M은 6이야. 얘는 한 번에 두 칸씩 가는 애고 얘는 한 번에 세 칸씩 가는 애야. 그러면 둘이가 동시에 출발하면 6칸에 했을 때 둘이 만날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M의 최소값은 6이다. 그러니까 여기 6번째쯤 이렇게 오면은 6번째쯤 되면은 여기 1이 1에 도착해 있고 2가 2에 도착해 있고 3이 3에 도착해 있고 4가 4에 도착해 있고 5가 5에 도착해 있고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F6 1은 1, F6 2는 2, F6 3은 3, F6 4는 4, F6 5는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값은 6. 이해죠? 네. 자 그러면 괄호 1은 했고 괄호 2로 갑니다. 야 이건 1000번 했네. 1000번 합성했고 야 이건 2000번 합성했네. 설마 1000번씩이나 계산하라는 건 아닐 테고 6번 하면 항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6으로 나누고 나서 나머지를 찾아야지. 나누면은 400 나누면은 36이니까 40 4개 남네 그지? 네. 그래서 F 4개 A 더하기 요거 2000도 6으로 나누면 36, 18, 20 36, 18, 20 36, 18, 20 두 개 남는 거죠. 그래 합쳐가지고 4가 돼야 된대. 합쳐가지고 4가 돼야 된대.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A가 만약 1이라면 하고 가정을 해봐봐. A가 만약 1이면 1이 돼 있을 테고. 이거 표 만들듯이 하면 되거든. A가 1이면 2면 3이면 4면 5면 6이면 얘는 값이 1이 돼 있을 테고 2면 2가 돼 있을 테고 3이면 이거 좀 다르다. 3개 사라지고 나면은 그냥 F3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4가 돼 있겠지. 얘는 4가 되고 또 6은 없네. 또 3, 4는 5가 되고 5는 3이 되고 이래 되겠죠. 이 값이 뭐가 되는지를 쫙 찾았어. 그죠? 이번에는 B가 이렇게 해서 가보자. B가 1이면 2면 3이면 4면 5면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두 번 건너가는 거니까 항등이 돼가지고 1이 될 것이고 두 번 건너가니까 2가 될 것이고 이거는 3이면은 두 번 건너가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5가 돼 있겠네. 4면은 두 번 건너가면 한 번, 두 번, 3이 돼 있을 거고요. 두 번 건너가면은 한 번, 두 번, 4가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얘는 값이 지금 얘네들이 될 수 있는데 이 값이랑 더해가지고 4가 되는 거는 지금 이것밖에 없잖니. 맞지? 그러니까 A가 2고 B도 2여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A도 2고 B도 2여야 가능하다. 또 있나? 또 있나? 잠시만요. 이 나머지를 잘못 계산했나? 6으로 나누면 6, 4, 0 자, 4개 남는 거 맞는데? 요거 나누면 3, 6, 18, 20, 3, 6, 18, 20, 3, 6, 18, 20 두 개 남는 거 맞는데? 저 3이랑 1 더하면 4 아니에요? 어디? 저 1, 3. 아, 그러니까 이거 더하는 거 더 찾아봐야 돼. 요렇게 더하면 맞지? 요렇게 더하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A가 1이고 B가 4면은 또 가능하겠네. 예. 요것도 가능한데 이것도. 그러면 A가 3이고 B가 1이면 그것도 가능하네. 아, 그래. 잘 찾아놓고 오답을 쓸 뻔했다.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 A가 2고 B가 2인 경우,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 이렇게 세 개가 나네요. 여기 답을 쓴 사람은 뭔가 나머지 계산할 때 실수가 있었든지 아니면 주기를 6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파악을 했나? 뭐 그럴 수 있겠네. 여러분 삼각함수를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성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 표시 없으니까 549겠죠? 맞습니까? 에어컨 좀 켜줄까요? 어떨까요? 더워요. 아침에는 히터를 켜고 저녁에는 에어컨을 켜고 온도는 근데 똑같이 26도야. 왜 그렇지? 너 지금 더워서 반팔이네, 그지? 물 가득 깎아 와가지고 잠들락 하면은 거기에 잠수. 거기 쬐끄만 아, 저요 예. 기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아니 학교에서 네, 그 선택 과목 변경 신청을 했는데 네, 선생님들끼리 회의해서 네, 심의가 넘어가면은 네. 기아를 들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 그러면 1학기 때는 대수하고 기아. 기하를 하고 2학기 때는 2학기 때는 미적분 원하고 협통. 확통하고 확통하고 기하를 순서를 바꿀 수는 없나? 근데 기아 아마 절대평가를 할 거예요 기아는. 그래? 그럼 너는 강도 높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래도 강도 높게 공부할래? 그때 가서 보고요. 깍쟁이. 4개나 잠올 때마다 한 컵씩. 내가 닫을게. 아주 좋은 소식인가요? 사실은 내일 부산대 경북대 의대 논술 시험이 있거든. 한 명 사례가 영어가 요번에 어려웠다고 해서 그런가 얘가 영어가 안 맞춰져가지고 수능 거의 다 맞았는데 영어가 안 맞춰져가지고 이걸 논술을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수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동아대 의대 면접 보러 갔다 오고 또 뭐 지난주에는 딴 데 면접 보러 갔다 시험 치고 오고 막 이랬어. 근데 얘가 미적분 문제를 풀리니까 너무 잘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잘 봤겠지. 그런데 얘가 부산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데 거기 논술은 기하가 필수로 들어가요. 그 조사를 하니까 얘가 기하를 공부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개념 공부하고 유형 공부하고 이거 원래 보통 애들이 한 학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5일 만에
책 3권 분량을 5일 만에 해가지고 얘가 병이 들어갖고 아침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링겔 맞고 있다가 학원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마치면 가가지고 약 먹고 누워 있다가 또 아침 되면은 또 하여튼에 병원 갔다가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5일을 버티더라고. 근데 딱 느낌이 이 의사 선생님 느낌이 나더라고. 애인데도 학생인데도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공손하지를 못해. 아니 공손하지 못한 게 친절하지 못해. 예.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의사 선생님 가면 자기들 권위의식이 있단 말이야. 일단 손님이 오면은 반가워해야 하는데 왜 왔어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얘도 교실에 처음에 입장하는데 인사하는데 이러면서 오다 들어오더라고. 얘가 인성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과묵한 집안의 가풍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아침에는 닌겔 맞고 병원 가고 막 누워 있다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 영어 몇 문제 때문에. 영어 몇 문제 때문에.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인생을 한때나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걸 보니까 애처롭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보면 오만때만 생각 다 들잖아. 예를 들면 벼랑 끝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봐. 그거 그 사람 떨어져 죽든 아니면 좀 이따가 구조돼서 살아나든 그 사람 매달려 있는 순간을 한 1분이라도 쳐다보고 있으면 온갖 감정이 막 생기지 않겠나 우리가.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기를 바라면서. 근데 걔가 기하가 좀 약해. 오늘까지 했는데 그래서 내일 기하가 이제 부산대 논술에는 작은 문제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를 다 틀리면 아마 얘는 한 해 더 해야 될 거고 3개 중에서 2개 맞추면 반드시 합격이고 1개 맞추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컨디션은 환자였습니다. 자, 계속 가자. 아까 이거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요. 요렇게 모양을 바꿔주고 이 똑같은 거 있으면은 요 치환을 해야 하거든. 근데 저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B로 놓는다고 칩시다. B로 놓으면 이게 지금 항등 관계가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X에다가 B를 넣어가지고 얘가 B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B를 넣어가지고 얘가 B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야 해요. 첫 번째, 여기서 계산을 한다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서 계산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게 범위에도 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도 이제 계산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은 0 B는 4가 나오는데 이 4도 범위가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방정식으로 돌아가야 돼. 아까 전에 내가 FA를 B라고 놨던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한 번은 마이너스 2고요. 한 번은 4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의 방정식 풀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FA는 마이너스 2. 그다음 두 번째 FA는 4. 자 계산하는데 요 위에 있는 걸 이걸 또 살짝 좀 지워 이거 지워봐. 지워가지고 이거 그림을 잘 그려보면은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는 게 좋아 안 틀리려면 이거 그림 그려보면은 2 여기 6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겠지. 이 그림만 그리면 이 왼쪽에서 그리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아무리 커지고 싶어도 6보다는 작은 쪽에 나오겠지.
얘는 6보다 작은 함수값만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릴 차례인데 대칭축이 3.5거든요. 3.5. 그 다음에 x에 2를 넣어보면 똑같이 6이 나오니까 아마 그래프 그리면 여기 지나고 요래 생겼을 겁니다. 요래 생겼을 거예요. 얘 그림 그리면. 그런데 여기 3.5일 때 함수값 계산이 좀 필요해요. 얼마 나오는지. 대칭축 3.5까지 해야 되나? 정말 계산을 해야 되는데 2분의 7로 할게요. 2분의 7을 집어넣으면 4분의 49. 2분의 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49. 여기 플러스 16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 둘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49. 얘까지 통분을 시켜야 돼. 그러면 플러스 64 여기 들어가요. 분자값 계산을 해야 돼. 15 4분의 15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값이 2인데 4분의 15면 3. 얼마니까 여기 4분의 15 이래 된단 말이야.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만 가능해. 여기만. 여기 a 값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되게 하는 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게 a 값 한 개야. a 값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에 4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 4분의 15가 4보다 작아. 그러다 보니까 4가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어요. 여기. 그러면 옆선 4를 그어보면 이게 함수값이 직선에서도 4가 나올 수 있고 포물선에서도 4가 나오는 경우가 두 번이나 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x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계산은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계산하면 돼요. 근데 묻는 게 a 값들의 합이잖아. 합이면은 이건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 함수값 4가 되게 하려면 x가 1이면 돼요. 요거는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야. 1.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a값 하나와 여기 또 다른 a값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합이 궁금하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가 더해지면은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대칭축. 알파하고 베타가 두 개 더 있는데 어차피 모든 a 값의 합을 계산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기 때문에 여기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거 그림 안 그리면은 A를 다 못 찾고 계산해가지고 틀리겠지? 반드시 그림 그리십시오. 다음 이거는 아까 했던 문제 같죠? 네, 지나가요. 다음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네, 지나가요. 이건 안 했네. 556. 광민이나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 궁금한 거 사진 찍어서 다 카톡방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든 간에 좀 이따가 틈이 있을 때 해도 되고 지금은 요거 듣고 요 교재는 나중에 할 때 해도 되고
요거 hx를 하나의 문자처럼 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t 볼 수 있다면 3차 방정식으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죠? 3차 방정식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인수정리 조립제법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1 또 있나요? 있겠지, 그지? 2t 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 하면 딱 되잖아.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한 결과를 h로 바꿔서 다시 써보면 hx 마이너스 1 곱하기 hx 마이너스 2 곱하기 2hx 마이너스 5는 0 이래 돼요. 그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이 되게 하는, 이게 참이 되게 하는, 이것이 참이 되게 하는 해들 총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그런데 hx가 합성함수야. 요거는 합성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f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되거든. 그지? 자, hx 구해봅니다. hx는 절대값 여기가 원래 x가 있던 자리거든. 거기에다가 이거를 통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통으로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 되겠네. 따라왔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1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 이래 되잖아. 그치? 저걸 또 어떻게 푸나? 쉽지? 절대값 기호 푸는 방법대로 풀면 돼요. 푸는 방법대로 풀면 됩니다. 자, 시도해 볼게.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거 알맹이가 0 이상 하나 하고, 여기 있는 거 알맹이가 0 미만 하나 하고 풀면 되지. 순서대로 가자. 1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 0 미만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조건부터 정리를 합시다. 조건부터 정리하면 1 x제곱 마이너스 2 이래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래 되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양변에 2를 더해주면 그래 됩니다.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미궁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것 같다. 미안하다. 야, 적지 마. 더 편한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고지고대로 썼습니다. 여기서 다시 갈게. 야, 미안하다. 자, hx는 1 이걸 풀이하는 걸 시도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은 hx는 2, hx는 뭐 이거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뭐에 빠졌냐 하면은 hx를 그림을 그려서 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되게 시간 걸리거든.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가자. hx를 g fx 이렇게 만들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풀이가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 누구만 그리냐 하면은 g만 그리세요. g만. g만 그립니다. g만 그리자. 바깥에 있는 껍데기 얘를 그려야 돼. 바깥에 있는 껍데기 얘만 그려야 돼. 얘만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자, 요거 꼭지점이 1,1 뾰족하게 요렇게 나오는 그림이 될 거예요. 이게 g야, g. 그러면은 함수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함수값이 1이 되려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뭐여야 되느냐는 건데, 지금 함수값이 1이 되려면은 1이어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1. 이제 fx가 1인 걸 풀려면 요거는 1이다 하고 풀면 되거든요. 요거는 1이다. 2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1.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1. x제곱 마이너스 2는 1이나 마이너스 1. x제곱은 3이나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찾은 거예요. 4개를 찾은 거야. 지금 내가 풀이한 건 뭐만 풀이했냐면 요거 한 개만 한 겁니다. 요거 한 개만. 내가 하나를 더 보여줄 텐데 남은 건 여러분이 하면 돼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번에는 함수값이 2가 되는 경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함수값이 2가 되는 경우를 찾으려고 하는데 역시 gfx 이렇게 고쳐가지고 함수값이 2가 되는 경우를 찾으려면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 두 군데가 있네요. 0하고 2하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경우, fx가 2가 되는 경우 각각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이것이 0이 되는 경우, 이것이 2가 되는 경우로 가겠어요. 2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2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 x제곱은 4 아니면 0.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나 0. 3개가 발견이 됐어. 3개. 아까는 4개. fx가 2인 경우 또 갑니다. 2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2. x제곱 마이너스 2는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또 2개를 발견했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는 것만 하면 되죠. 3번. 난 2번까지 했다. 답 처리하고 답을 쓰고 답 확인하고 채점하고 자동으로 하셔야죠. 근데 안 해봐도 몇 개인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가 2였고 2분의 5면 여기일 텐데 안 해봐도 몇 개인지 좀 전에 해봐서 알지 않을까?
자, 다음 질문이 여기 559번일까요? 560번일까요? 559번. 예, 559로 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기. 요것도 필수 내용이 되겠네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근데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렇게 돼 있네요.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 말은 F 인버스 X가 GX다. 얘기죠. 맞나? 그 다음에 F하고 G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그 반대로 합성을 해도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죠. 맞죠? 이 개념입니다. 개념이에요. 요거는. 자, 이제 문제풀이로 갈 텐데, y는 f 2x-5의 역함수 구하기. 보통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여기 있는 y가 내가 원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y는 하고 이렇게 나와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 그 y가 역함수니까 그 y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지. 뭘 구해야 하는지 먼저 인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구하기로 과정을 밟으면 제일 쉬운 건 이거죠. 양변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야. f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총 3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항등함수가 되어서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없어지면은 좌변은 gx만 남았고 우변은 2y-5만 남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y는 5 넘어가고 2 넘어가서 2분의 1 g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562) 속도를 못 따라오면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는 다 남을 테니까 다시 보기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슬로우 보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보는 척 하면서 잠자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인간은 그게 문제야. 요거 기호는 뭐 우리가 늘 쓰던 대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3번 합성하면은 항등이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원소가 3개밖에 없네. 그러면 1, 2, 3, 1, 2, 3, 1, 2, 3, 1, 2, 3,
1에서 출발한 거는 3으로 간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F 3개를 내가 합성한 걸 순서대로 다 쓴 거죠. 내가 뭘 그리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데 1대1 대응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2가 3으로는 못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정법이 필요하네. 왜냐하면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이 필요하네.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F2가 2이면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한 개만 해도 지가 지한테 가니까 당연히 3번 합성해도 자기가 자기한테 가겠지. 예.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오케이야, 오케이. 근데 나머지 숫자들은 어찌 되는지 봐야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갔으면 3은 무조건 1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따라가 볼게. 얘는 1로 갔다가 1로 갔다가 1로 가겠지. 그럼 무슨 문제가 있지? 3에서 출발했지. 갔는데 1에서 끝났지. 그러면 3번 합성했는데 함등이 아니지. 아, 그래서 모순이다 이러는 거지. 모순. 모순이라는 얘기는 저건 안 된다. 이 얘기므로 2가 2로 갔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생긴 거야. 2가 2로 갔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2는 어디로 가야 하나? 1로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모순이 생긴 거 좀 지워주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은 갈 수 있는 곳이 2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전부 다 만족이 되네. 아, 이거 안 그렸네. 전부 다 만족이 되네. 자, 이 상황에서 봐봐. F 자체를 3개 합성해서 항등이 됐으면은 그 역함수도 3번 합성하면은 항등이 돼. 원래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F를 합성하는 거였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G를 합성하는 거겠지. 자, G 1에서 출발한다. 한 번, 2번, 3번. 그러니까 당연히 F가 3번 만에 합성해서 항등이 됐으면 G는 거꾸로 가면 되는 거니까 또 자기 자신으로 갈 수밖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 G 3개 합성하면은 G도 항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10 결국은 한 개라는 소리고요. 여기 11 결국에는 2개라는 소리입니다. 자, 2에서 출발해서 한 번만 가면 되네. 여기서 출발해서 한 번. 그래서 얘가 3이고 3에서 출발해서 2번 가야 되니까 한 번, 2번 하면 얘가 2가 되고 이거 둘이 더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만 다 자기 걸로 만들어도 내일쯤이면 엄청나게 수학 실력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진짜 엄청난 양의 문항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 영역도 넓어. 함수 전반적인 게 다 나오고 있잖아. 합성함수, 역함수, 진짜 어려운 것들. 1대1 대응. 563. (1대1) 대응이고 그러면은 원소가 4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건 뭐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두 개까지 합성해 놓은 게 있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그리면 됩니다. 두 개까지 합성해 놓은 게 있으면 세 개를 그리면 되지. 자, 이제 F에 대한 정보 한번 모아봅시다. F2는 1 이래 돼 있고요. 이거를 해석하기 좋으려면 요리하는 게 좋아. 항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맨 처음에 양쪽에다가 F를 한 개씩 합성해줘. 그렇게 하면 이건 항등이 돼서 없어지고, 다시 또 F를 하나씩 합성해주면 이건 또 항등이 되어서 없어지고. 이 계산 내가 지금 가르쳐줘도 아마 시험 칠 때쯤 되면 다 까먹고 모를 거야. 안 그러려면은 되게 노력해야 돼. 안 그러려면 되게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3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번 가면은 3에 도착하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어딘가로 갔다가 여기 도착한다 이 소리네요. 그 다음에 2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딘가 갔다가 1에 도착한다 이 소리지. 여기까지는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왔고 이제 또 가정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정법. 뭐를 어떻게 가정을 하지? 첫 번째 F2를 가지고 가정하자. F2가 1인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자. F2가 1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1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1대1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로는 못 간다는 건 내가 확인했네. 이거 안 돼. 두 번째 F2가 2인 경우 그러면 F2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가능하지. 얘가 2가 되는데 그러면 F2가 2면서 F2가 1이 되잖아. 이것도 모순이야, 모순. 내가 쓰는 게 자연스럽게 들린다면 알아는 듣는 건데 나중에 자기가 할 때 안 되는 거는 자기 손으로 안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스스로 또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F2가 3인 경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일로 간다. 그러면 F2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3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2가 3으로 간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얻어낸 정보 취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F3이 1로 간다 했고요. 아까 전에 여기서 3은 최종적으로 3에 도착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이 3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이 3으로 가면서 2가 3으로 가는 이런 일이 생겼지? 여기서 다시 또 모순이 발견이 되었어.
모순. 3에 1하고 3 둘 다 모이는 모순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수가 정말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 것이죠. F 신나게 웃고 있는 채원이를 봤습니다. 나의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다니. 당신은 하회탈. 우리 조선 민중의 한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게 안동 하회탈이라면서요. 얼마나 한이 많으면 울어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슬픔이 잠재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울음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허탈한 웃음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해소할 수 있다.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동 하회탈. 누가 나보고 하회탈 닮았다 하길래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보려고요. 자, 저거 지우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저게 답이니까 마무리를 져야죠.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너네가 마무리 짓는 게 마땅한데 2가 4로 간다. 2가 4로 간다. 그러면 F2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인 것이니까 F4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4로 간다 했으니까 1로 가고 4는 1로 간다 했으니까 1로 가고 그럼 2가 4로 가고 4는 1로 가고 뭐가 남았지? 다 한 것 같은데? 1이 4로 간다 그랬죠, 그죠?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F1은 4가 되는 거 맞지요? 아, 2가 4로 간다 했었나? 2가 4로 간다. 4가 1로 간다. 1이 4로 간다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구나.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잘못 끄는 거고. 잠깐만. 요까지는 맞다. 2가 4로 가는 거다, 그지? 요 선이 삐스듬하게 여기 중간쯤 이래 돼가지고 내가 잘못 봤어요. 2가 4로 간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3이 3으로 가서 끝난다 그랬거든. 그럼 요 3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4로 가면은 안 되고 여기서 1로 가도 안 되겠지, 그지? 갈 수 있는 곳이 1로 가면은 이렇게 가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선택지는 이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되겠네. 그리고 1이 어디로 가는지 남았는데 1이 어디로 가는지 남았는데 1이 어디로 가야 되나? 1대1 되니까 1이 2로 가야 되겠지? 1이 2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완성. 자, 여러분 답 쓰시고 숫자가 원소가 4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일 줄이야. 가정법 많이 쓰셔야 되겠네. 야, 564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 얘기입니까? 현대고 합답형 문제. 애들한테 이거는 아닌데 이거 내는 건. 현대고 나온답니다. 잘 들으세요. 똑같이 지문이 안 나오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우 필요 조건. 일단 기억이 제일 어려워 보이네. 지나가. 니은은 쉽잖아. 니은은 쉽지 않을까? 먼저 F가 1, 2, 3 F 인버스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내가 하나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둘이 같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뒤에 괄호 x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렇게. 이게 항상 같으냐라는 질문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숫자 1을 넣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이런 뜻 아닙니까? F1은 여기서 출발해서 2로 갔다가 그 다음에 F 인버스 2라는 얘기는 여기서 다시 되돌아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왔던 대로 되돌아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X 그 자체가 나오겠지. 좌변도 생각해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 값이 같을 수밖에. 이건 우리 개념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였으니까. 디귿 정의역 공역 정의역 공역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x는 z다. y에서 y로의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거를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화살을 쏘는 것도 y고 화살을 맞는 것도 y가 돼야 되네. 그치? 저것도 역시 지문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 돼. 일단 넘어가. 그 밑에 리을 합성함수가 정의될 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같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당연하냐면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g가 y에서 g로의 함수일 때 그때 우리가 g 합성 f x는 z라는 합성 함수가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거 왜 풀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말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나도 내가 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못 느끼고 있어 내가.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힘들어. 구체적인 예를 자꾸 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 y는 fx. 그 다음에 얘가 화살을 쏘고 얘가 화살을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y가 이 y랑 같은 거니까 fx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뜻은 여기 있는 x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최종적인 도착은 여기 도착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정의가 되려면 f의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같아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개념에서 배웠던 그림을 그냥 그릴 수밖에. 이건 너무 당연하게 끝난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 질문자는 어느 게 질문일지요? 디귿을 하면 돼? 디귿. 미음. 디귿하고 미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만 할 것 같은 애들이 질문이구나. 힘들어. 이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자, 미음으로 일단 갑니다.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고 역함수가 모두 존재할 때 얘 역함수 존재하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합성을 한 것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하겠지. 생각 중이야 지금. 경우의 수를 생각 중이야. 이게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린 경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생각 중이야. 자, 미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A는 X의 원소, B는 Y의 원소. Y의 원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A 값이 서로 다른 값이면 얘도 서로 다른 값이 돼야 되는 거지. 대응되는 게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값 중에서 A1이랑 A2는 다른 값입니다. 그러면은 A1일 때 B1에 도달하고 A2일 때 B2에 도달을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B1이랑 B2도 다른 값이겠지, 그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으아 힘들다. 일단 거기까지 동의를 얻고 집합 X에 존재하는 모든 X값 A1, A2, A4, 5, 6 전부에 대해서 Y값 B1, B2, B3, B4, B5 전부 다 다른 값이다. 그게 가능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이거 함수 G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B는
Y에 존재하는 원소이고 C는 Z에 존재하는 원소인데 여기 B 값이 죄다 다를 때마다 죄다 다른 C 값에 대응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B1이랑 B2가 다르면 대응되는 C 값도 다 다를 테이니 그걸 C1, C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으면 C1이랑 C2는 다르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모든 B 값들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B 값들에 대해서. 힘들어 죽겠다.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니까 얘도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야. 자 이제 그러할 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 이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가 되려면 여기 x는 정의역이 집합이 여기 a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a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집합 z에서 가져온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지? 집합 z에서 가져온 원소가 대응이 되니까 여기가 c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A1이 대입이 되면 G, F, A1 이래 될 것이고 그것은 B1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보면 얘는 G, B1이 될 것이고 그러면 G, B1은 아까 내가 C1이 대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C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A 값 중에서 또 다른 A 값 하나가 있어서 내가 A2라는 걸 대입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대응되는 B 값이 B2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B1에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B2면은 C2에 대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C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값이 달라지면은 도달하는 값이 무조건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A3이 되었든 C3이 되었든 A4가 되었든 C4가 되었든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여기 A 값이 예를 들면 AM인데 G 뭐 BM인데 이게 CM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A 값 AN을 집어넣는데 이게 BN인데 얘가 CN이 되어가지고 이 둘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BM과 BN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CM과 CN은 같아지는 경우가 없겠지.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BM과 BN이 다른데 AM과 AN이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BM과 BN이 같아지는 경우가 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총 요약을 하면 이 A 값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도달하는 값도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겠지. 출발한 곳이 다르면은 도달한 값이 항상 다르므로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저 지문은 맞습니다. 이래놓고 또 틀릴 수도 있대. 우소리 왔네. 우소리 왔는데 얘기하면 이제 끝이 나겠네. 안녕하세요. 솔솔 우소 오랜만이야. 선생 오랜만입니다. 예. 많이 늦었네. 그래요? 11분 늦은 거 아니에요? (11분) 늦은 뭐지 방금? 늦으면 안 되는데요. 진짜 안 봤어요?
자, 저기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디귿을 하고 가야 되겠죠? 너 물 4잔 다 마셨니? 더 필요하다. 이 디귿 하면은 4잔 정도 더 필요하다. 빨리 갖고 와. 끝나고 화장실. 아 그래? 디귿까지만 하면 좀 쉴 생각이었는데 이 과연 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생각해보자. 이곳은 이건 이래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정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져봅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y의 숫자는 여기 집합 안에 있는 숫자들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숫자만 대응이 되는 거지. gy는. 그럼 여기 gy의 값은 z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만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래 또 fx는 y라는 식에서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집합 x에 속해 있는 원소만 들어갈 수 있고 대응되는 건 여기 집합 y에 있는 원소만 대응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제를 들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이렇게 갈게. 집합 y가 원소가 y1, y2 이런 게 두 개가 있고 서로 다른 값입니다. 그 다음에 z가 z1, z2 뭐 이런 값들이 있어요. 이 다른 값입니다. 그런데 다른 값인데 하필이면 얘가 어쨌든 요렇게 가고 숫자로 해야 돼. 숫자로 해야 돼. 자, 여기가 1, 2가 있고 다른 값입니다. 다른 값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3하고 4가 있어. 함수 g를 내가 뭘로 하나 약속을 하냐 하면은 요렇게 약속을 했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함수 f는 이 학생이 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난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굴려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어차피 똑같아야 되니까 1, 2고요. 그 다음에 x는 (3만) 있어. 3만 있어. 이런 상황을 내가 가정했어. 이런 상황을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합성함수 식을 적어보면 f g1
F, G, E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합성함수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3이 나오지, 그지? F3 이래 나오지. 또 얘는 이렇게 해놓을게. 내가 대응을 안 해놨네.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면은 F3 이래 나오지. 그러면 얘는 2 이래 나오잖아. 그러면은 합성함수 자체는 지금 정의가 된 것이죠. 정의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정의역에 속하는 낱낱의 원소에 대해서 뭔가가 하나씩 대응이 됐잖아. 1에 대해서 2가 대응이 되었고 2에 대해서 2가 대응이 됐잖아. 내가 아주 함수를 단순하게 예를 들었지만 합성함수는 정의가 된 것이지. 합성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를 뭔가를 집어넣는데 도달하는 곳이 없으면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1을 집어넣어도 뭔가 도달했고 2를 집어넣어도 뭔가 도달을 했으니까 합성함수는 정의가 된 거야. 이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해했다 이거지. 그런데 보다시피 합성함수는 정의가 됐는데 x하고 z가 같지는 않잖아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는 데에 x와 z가 꼭 같아야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x는 3밖에 없는데 z는 3하고 4 있는데 그래도 합성함수는 정의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x하고 z가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레를 찾았어. 이거를 학생이 어떻게 하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억은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설명 방법 떠올린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1대1 함수인 것들의 집합 이런 게 있다고 치자. 1대1 함수인 것들의 집합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 것들의 집합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1대1 함수이면서 또 치역과 공력이 같겠죠. 그죠? 그러면 1대1 함수인 것들의 집합은 원소가 굉장히 많겠지. 그에 비해서 1대1 대응인 것들의 집합은 규모가 작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얘가 집합 A고 얘가 집합 B면 1대1 함수인 것들의 집합 속에는 1대1 대응인 것들의 집합이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면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1대1 대응인 것 중에서 1대1 함수가 아닌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치역과 공력이 일치하지 않는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원소가. 이런 함수도 원소로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함수도.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명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 함수이라면 F가 이걸 읽을 때 F가 1대1 함수이면 F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하면 앞에 건 가정이고 뒤에 건 결론이잖아요. 이게 참이 되려면은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결론의 진리집합보다 작아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참이 되는 것이잖아. 맞지? 근데 1대1 함수인 것들의 모임을 하면 이렇게 크고 1대1 대형인 것들의 모임하면 이렇게 작잖아. 이 상황이지. 그러면 이 명제는 사실은 거짓이지. 거짓인데 필요 조건이냐 물으면 이건 또 얘기가 다르다고. 내가 큰 데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공간이 더 필요해 하면서 필요 조건을 내가 그래 설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명제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했을 적에 앞에 있는 건 큰 집합이고 뒤에 있는 건 작은 집합이니까 큰 데서 작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하면 필요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필요 조건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걸 명제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 쉬었다.